네,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예보에 꼭 필요하죠. 수상당량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당량비 하면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수상당량비는 뭐냐면은 우리가 눈이 왔을 때와 그 눈이 녹아서 물로 됐을 때와 높이가 다르겠죠.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강수량에 따른 적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18cm의 눈이 왔어요. 이거를 녹였더니 1.2cm의 물로 변한 거죠. 그렇게 되면 강수량은 1.2cm, 즉 12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설은 18cm가 되는 거죠. 즉 이 경우에 18을 1.2로 나누면 15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수상당량비를 15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1.2cm의 강수량에서 18cm의 적설로 변한 것이죠. 이걸 수상당량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상당량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눈의 특징도 많이 달라져요. 자, 첫 번째로는 수상당량비가 크다. 당연히 강수량 대비 강설량이 많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작으면 당연히 강수량 대비 강설량이 작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상당량비가 클 때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강수량이라도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눈의 무게나 밀도는 작게 됩니다. 굉장히 가볍게 되는 거죠. 수상당량비가 작다면 같은 강수량으로 적게 쌓이니까 눈의 밀도는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상당량비가 크면 클수록 건설이 돼요. 즉 눈을 뭉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눈 표면에 물기가 적다는 것이고요. 수상당량비가 작을 때 습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뭉치기도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여기는 예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싸락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싸락눈은 굉장히 작은 알갱이로 나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굉장히 작지만 건설이에요. 그래서 싸락눈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대표적인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수상당량비가 크면 클수록 이런 육각형 모양 중간중간에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려 있어서 공기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설로 쌓일 때 굉장히 높게 쌓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상당량비가 작으면 이런 공기층이 작아져요. 수상당량비가 작은 눈송이는 자, 그림에서 보듯이 빈 공간이 별로 없이 빽빽히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밀도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은 빙정 과정이라고 부르는 베르쉐론 과정이에요. 영어로는 데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물방울은 동그란데 겨울철 눈송이는 육각형 모양이죠. 그 육각형 모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빙정 과정이 잘 일어나는 온도대가 있는데요. 그거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까지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0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모든 구름의 수적이 다 물방울로만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하의 어떤 기온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다 빙정으로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빙정도 존재하지만 수적으로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하에서 존재하는 수적을 우리는 관행각 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0도 근처일 때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관행각 수적의 비율이 높고 점차 온도가 떨어질수록 관행각 수적의 비율이 줄어서 거의 영하 40도에 이를 때까지 관행각 수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행각 수적은 영하 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빙정과 관행각 수적이 존재를 할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두 개의 포화 수증기압이 서로가 달라요. 빙정한테는 과포화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과포화가 되니까 계속 수증기가 빙정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관행각 수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포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 관행각 수적은 계속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포화 수증기압의 차이가 가장 큰 기온대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일 때 그 포화 수증기압의 차이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이 기온대에서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각형 모양의 눈송이가 크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석을 할 때 겨울철에 구름층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 존재를 하는지 첫 번째 분석을 해야 될 요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 구름층이 존재할 때 이 데포지션, 즉 빙정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육각형 모양의 눈송이가 만들어지면서 밀도는 낮아지겠죠. 그 중간중간에 공기층이 존재를 하게 되니까 따라서 2층이 있으면 수상당량비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을 할 것은 응집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눈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눈은 어떤 거예요? 보통은 한방눈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 한방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봤던 빙정 과정은 육각형의 모양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한방눈은 그러한 육각형의 빙정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져 있죠. 이런 뭉쳐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한방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런 한방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응집인데요. 이것은 빙정과 빙정이 서로 충돌해서 서로 부착되어서 눈송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응집 과정은 특이하게도 두 온도대에서 잘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영하 1도, 즉 0도에 가까울수록 한방눈이 많이 만들어내지고 또 하나는 영하 12도 부근에서 한방눈의 눈송이를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빙정 과정이 일어나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중에서 그 아래층에 존재를 하는 거죠. 즉 빙정이 빙정 과정을 통해서 육각형의 모양의 눈송이를 만들어내면서 눈 결정체들이 크기가 각각 제각각이면서 떨어지겠죠. 그런 빙정과 빙정들이 서로 부딪힐 확률이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영하 1도 부근, 즉 0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관행각 수적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눈 경정체 끝에 모서리 부분에 물기가 많이 묻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물기가 많을수록 서로 충돌을 했을 때 부착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응집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응집 과정도 앞에 빙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빙정과 빙정이 부딪혀가지고 눈송이를 만들어내니까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기층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응집 과정조차도 대체적으로 수상당량비를 높여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고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accretion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한 라이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상고대는 기상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한겨울에 나뭇가지에서 상고대가 발달을 한다, 상고대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도 기사화도 많이 되는데요. 이 상고대는 응집과 다르게 빙정과 관행각 수적이 서로 흡착돼서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0도 근처로 내려올수록 관행각 수적이 많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상고대는 아까 육각형의 눈 결정체 사이사이를 메꾸는 역할을 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어지고 이 상고대가 많이 일어나면 밀도를 높이면서 수상당량비가 낮아져요. 그리고 물기를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건설보다는 습설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구름층의 높이가 거의 0도의 근처에도 구름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상고대가 활발히 일어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수상당량비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기온대별로 눈구름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눈의 특성과 수상당 낭비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름층이 영하 20도보다도 더 위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상의 기온이 거의 영하 20도로 떨어지면 굉장히 낮은 구름이라도 영하 20도보다 더 차가운 조건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눈이 내리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쌀락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짐작하셨다시피 빙정 과정을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결국 빙정, 즉 눈 결정체,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각형의 결정체가 아니라 어떤 니들이나 바늘 아니면 동그란 정도의 쌀락눈이 만들어집니다. 이 눈은 건설이면서 매우 밀도가 커요. 공기층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상당 낭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름이 영하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빙정 과정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특히 응집 과정 중에서 또 하나도 만약에 10도씨 근처에 구름의 하단부가 위치를 하게 되면 응집 과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럴 때는 한방눈이 되고 굉장히 건설이 되면서 밀도가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상당 낭비는 굉장히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구름의 아래층이 영하 10도씨 아래로 내려와서 거의 0도 근처까지 발달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 과정이 있죠. 즉 상고대예요. 즉 상고대가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한방눈이 건설에서 습설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점차 높아지는 거죠. 즉 상고대가 많이 일어나서 그 빈 공간을 어떤 관행각 수적이 메꾸게 된다면 습설로 되면서 밀도도 중간, 그 다음에 수상당 낭비도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름의 높이가 영하 10도보다도 아래에 있다. 자, 그러면 빙정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육각형의 눈 결정체도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한방눈도 잘 형성이 안 되고 굉장히 작은 눈으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상고대는 충분히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습설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밀도도 굉장히 커지게 돼서 수상당 낭비가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의 높이, 그 다음에 구름이 차지하는 그런 기온대, 주변 기온대를 잘 살펴보면서 분석을 하면 수상당 낭비와 그 다음에 눈의 특징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한번 수상당 낭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서해안형 강설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구름층의 높이를 확인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일기도는 당연히 단열선도겠죠. 여기 단열선도를 보면 포화층이 굉장히 깊게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도 포화층이고 오히려 영하 30도까지도 쭉 포화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당 낭비가 굉장히 크구나. 왜? 빙정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수상당 낭비를 10에서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즉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서해안형 강설의 경우 이런 식으로 깊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한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구름층의 높이가 영하 10도에서 20도, 즉 빙정 과정이 활발한 지역에서 많이 구름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상당 낭비가 약 20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강수도 10에서 20mm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쌓인 적설을 보시면은 20에서 40cm 정도까지 쌓여서 수상당 낭비가 거의 20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압골 강수의 예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열선도를 보시면 포화층이 굉장히 깊죠. 우리가 빙정 과정이 활발한 영하 10도에서 20도도 당연히 포화가 되어 있지만 그 아래 영하 0도까지 깊이 발달을 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빙정 과정도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상고대 과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죠? 수상당 낭비가 점차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죠. 이 경우에 빙정 과정, 상고대 응집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표준적인 수상당뇨비를 쓸 수 있는데요. 약 10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10mm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고 쌓인 적설을 보면 약 10cm로 수상당뇨비가 정확히 10 정도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난 이류형 강설의 예인데요. 우리가 온난 이류형 강설을 보시면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형성된 구름에서 내리는 강수죠. 그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구름층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우보다 따뜻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대부분 구름층이 영하 10도 아래에서 형성을 하고 있어요. 즉, 활발한 빙정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눈의 결정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수상당뇨비가 굉장히 작을 것을 예측한다고 했죠. 왜? 빙정 과정보다는 상고대 또는 응집 과정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 경우에는 서울 및 이 중부지방에 약 2에서 4mm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쌓인 적설은 약 1에서 1.5cm 정도가 쌓였어요. 그래서 수상당뇨비로 보면 약 5 정도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